또 뭘 하나 쌓았습니다. 북한이 문재인 상가 어머니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조의문을 보냈는데 김정은이가 그 보낸 다음날 도발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의문을 보낸 거는 뭐고 도발한 거는 뭡니까? 사람 굉장히 헷갈리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북한이 조의문 보낸 다음날 쌓은 거는 우리가 조의문을 보낸 거는 그냥 도의적으로 해준 거고 우리가 조의문을 보낸 걸 가지고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처럼 이렇게 너네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쇼하지 마라. 그러면서 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화가 나 있는 거는 똑같고 다만 너가 우리한테 충성을 바치면서 지난 한 2년 동안 했으니 그런데 모친이 돌아가셨다는데 우리가 차마 모른 척은 할 수 없어서 글 하나 보낸 것일 뿐이다. 그런 글일 뿐 그걸 가지고 뻥 튀기지 말아라는 게 지금 북한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 4시 반 전후에서 평안남도 순천에서 동해상으로 이 미사일 2발을 쐈어요.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2발을 쐈는데 오늘 이게 확인되는 게 뭐로 나오는가 하면 초대구경 방사포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초대구경 방사포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구경이 한 420이 넘고요. 굉장히 큰 거죠. 거기에다가 거리가 지금 한 400km, 370에서 400 가까이 간 거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제 방사포를 가지고 어디까지 보내는가 하면 제주도만 빼고 부산까지 다 방사포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말로 심각한 부분인 거는 부산까지를 방사포를 쌓아가지고 떨어뜨릴 수 있다. 또 이 방사포라는 거는 그야말로 미사일하고는 또 다른 거지 않습니까? 미사일이라는 건 로켓에 의해서 유도 조종되는데 지금 이번에 북한이 쏜 방사포는 미사일이 아니고 다연장 로켓 MLRS 같은 건데 그런데 이것이 그야말로 지금 부산까지 오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또 한 번 쏠 때 한 발이 날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 발이 지금 날라오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졌다.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척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초대형 방사포를 쐈다. 자, 그러면서 이 초대형 방사포가 성공적으로 날아갔는데 자, 지금은 400mm 이상 420까지 간다 말도 있고 450이라도 말도 있습니다. 구경이. 그러니까 45cm. 그리고 날아가는 거리가 400km. 과거에 북한의 방사포는 평택까지 온다는데 이제 부산까지 날아온다는 겁니다. 부산 앞바다에 떨어져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올해 들어서 이 방사포를 3번째 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쏜 방사포도 370km 이상 날아갔고 지금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급으로 날아가는 근데 미사일은 좀 비싼데 방사포는 좀 싸죠 훨씬. 그래서 대구경 장거리 다연장 로켓을 방사포를 이제 실전 배치에 나선다 하는 단계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 거리가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이 어제 연속 사격에 성공을 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연발 사격 이 부분만 이제 성공하게 되면 완전히 끝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 90에 370을 날아갔으면 고도를 조금 낮췄을 때는 더 큰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만약에 이 방사포에다가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를 넣어가지고 한국의 수도 서울이든 부산이든 또 더 나아가서 평택 미군 기지든 미군의 공군 기지에다가 쏘게 되면 자, 이 방사포의 특징은 전에 신원식 장군과 이
프로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집단 목표나 지정된 목표 구역, 미사일은 정확하게 어느 건물을 떨어뜨리는 거지만 이 방사포는 여러 발을 쏴서 그 여러 발이 대충 그냥 서울 도심, 안 그러면 청와대 구역 이렇게 떨어지면 거기 남는 게 없이 다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식 트럭에다가 뭐 4개에서 6개의 발사관을 갖다가 탑재해서 동시에 여러 발을 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격추,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있겠습니까? 한 개 날라오면 사드가 맞추지만 뭐 페이트리어 3가 날아가서 맞추지만 한 개가 아니라 4발이 6발이 만약에 날라온다 치면 그걸 어떻게 다 맞춰요? 결국 한 발이라도 떨어져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방사포와 미사일을 완전히 헷갈리게 그냥 똑같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자, 북한이 지금 이렇게 무기를 계속 실험을 해서 방사포도 초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그 다음에 미사일도 온갖 변칙적인 형태의 미사일, 그리고 거기에 담는 핵이 점점 소형으로 표준화 규격화 되었을 때 나중에 방사포 안에다가 핵을 딱 넣어가 떨어뜨렸을 때 이 완전 전술을 핵무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응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기 동해에서 서해에 있는 무인도를 향해서 쏴서 그 무인도를 하나 박살내버리면 한국은 북한을 타격 원점을 때릴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미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북한이 봐, 너네들 꼼짝 못하잖아. 우리한테 반격도 못하잖아. 한 번 더 쏴요.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현상이 멀지 않아 여러분들 눈앞에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북한이 이번에 저런 대구경 방사포를 쏜 부분은 앞으로 미국이 전응해 놓은 레드라인을 언제든지 북한이 이제 넘겠다. 연말까지 북한이 자신들의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트럼프가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미국과의 기존의 이 쌍중단, 그러니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을, 여기서 미사일은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 ICBM이죠. 이 부분을 깨고 우리 마음대로 이제 그런 것들도 발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미국에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번에 또 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북한이 짧은 뭐 한 몇백 킬로짜리나 뭐 1000킬로 안팎짜리 이런 거를 쏘게 되면 트럼프에게 효과적인 위협 수단이 아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여길 수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도발하는 부분을 계속 현재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데드라인이라는 연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실험의 수준이 점점 험악해지면서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북한이 선택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쏘거나 잠수함을 건조 완료시킨 부분을 SLBM을 넣어서 실제로 잠수함이 저기 지금 태평양 상으로 나가서 거기서 쌓아 올리는 거, 이런 부분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는 곧바로 미국이 다시 2017년과 같은 북한과의 군사적 대립 상태로 가게 되었을 때는 북한이 손해라고 본다면 그때는 북한이 미국을 향한 핵미사일 위협보다는 한국을 향한 위협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라면 미국을 위협하다가 잘못하면 트럼프가 하도 똘끼 충만해서 미국을 위협하는 북한에 경고 없이 그냥 바로 한 방을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북한은 자신들이 미국을 위협 도발했다가 얻어맞았기 때문에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끼어들어서 도와주기도 어려우니
북한이 진정 우려스러운 거는 미국을 바로 협박하다가는 트럼프가 북한하고 대화를 통해서 대선에 업적을 끌어내서 이기겠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확 돌아서 북한을 갖다가 지금 조져서 반전쟁 상태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전시체제의 대통령으로서 선거에 이기는 길을 택할 가능성이 더 높죠. 실제로 그 부분은 트럼프한테는 매우 유용한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하들하고는 협상을 통해 갖고 더 이상 이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저하들이 어차피 협상에 안 들어올 거니 저하들이 지금 시비를 우리한테 걸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다가 결정적인 시비를 걸었을 때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았다면서 북한이 도발한 부분에 대해 한 방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가 전쟁 위협이다 하겠지만 북한이 뭐 미국하고 맞짱 뜰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북한에다가 계속 압박하는 형태로 가게 되면 11월까지 그것만 유지하면 트럼프가 유리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 다음에 가장 선호하는 수는 요즘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고 한일 간의 관계도 좋지 않으니까 이참에 아예 한국을 한 방 때려서 철저히 미국과 관계없는 한국을 일정한 파트를 때려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 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제가 김정은이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서해에 있는 무인도를 미사일로 한번 때립니다. 자, 한국은 국토가 미사일에 피격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희생자가 없으니까 또 애매하게 처신할 거예요. 그럼 북한이 또 한 방 다른 무인도를 또 때려요. 자, 이렇게 될 때 미국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가 결정적인데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반응을 한번 유도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다가 북한이 필요하면 소규모 국지전을 한번 벌였다가 미국, 중국이 말리고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에다가 일종의 당근을 제시하는 형태, 이런 것들이 제일 지금 북한이 원하는 형태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은 빨리 아베를 만나가지고 아베하고 한일 간의 문제를 타결지었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싶고, 그런 다음에 11월 22일로 되어 있는 지소미아 기한 만료에 대응하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지난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서 아베를 만났는데 아베의 태도가 완고했지요. 씨알이 안 먹혀들었어요. 자, 그래서 에이펙 회담 때 칠레 산티아고에서 아베를 문재인이 만나서 협상을 하려고 지금 궁리를 하고 있었죠. 16일, 17일 이틀간 벌어지는데요, 칠레에서. 근데 이 회담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하철값 50원 올렸다가 그동안에 양극화 이런 부분에 분노하던 칠레 시민들이요, 완전히 뭐 칠레 도심을 지금 며칠째 거의 폭도화 시켜버려서 에이펙 회의를 칠레 산티아고에서 할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이 에이펙 회의와 12월 달에는 또 칠레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총회가 있는데 두 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베와 문재인이가 11월 20일 이전에 만날 가능성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문재인 입장에서 아베를 한번 만나고 지가 해결했다 해야 되는데 아베를 만날 찬스가 없으니 문 입장에서는 지금 뭘 지가 해결했다고, 한일 관계를 또 풀었다고 지금 할 쇼를 할 건덕지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다 대고 지금 한국 측이 아마 한일 관계에 지금 협상을 중재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한미 관계도 지금 문제인 게 방위비 협상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지난주에 있었던 하와이에서 회의도 굉장히 대립을 했다고 지금 합니다. 미국이 여전히 50억 불을 내라 이야기를 하고, 또 트럼프의 70억 불 발언이 나온 바 있고, 또 그거하고는 별도로 전략자산 배치 운용에 한국에 오지 않더라도 한반도 주변에 무슨 동중국해 다니는데도
너네들이 비용 내라. 그게 한 10억 불이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비용 압박이 매우 강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보다 못해 상원에서는 한국에 너무 압박하지 말라. 이런 말까지도 지금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11월 SCM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의가 15, 16일 열리는데 최종 승부를 던진다 하면서 이 정권은 전자권 넘겨주라.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유엔사가 설치는데 저거 통제해라. 그리고 일본하고의 마무리 지어주라. 그러면 우리가 지소미아를 폐기 안 하겠다는데 미국은 하려면 해라. 일본도 하려면 해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지소미아를 그냥 연장 안 하고 자동 이 폐기를 시킬 수밖에 없어요. 실제 문재인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제 이 상황이 되면 지금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다 험악해지는 상황으로 돌아갈 건데 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런 논쟁을 만들어서 좌파 진영을 똘똘 뭉치게 하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다. 이 생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미국 보고 책임지고 중재해라 했는데 미국은 지금 콧방귀를 끼고 있는 양상이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은 서로 협상될 가능성이 거의 지금 제로로 가고 있어요.